자, 그럼 세팅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execu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docker compose.ram 파일 받아왔고 필요한 파일들 생성을 했고 이제 init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실행이 잘 된 것 같고요. airflow 해서 로그인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에어플로우 UI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딸깍 한 번으로 실행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한 5분 있다가 바로 에어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NADN으로 또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이전에 다뤘던 영상들 중에 에어플로우를 도커를 활용해서 서버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서버에 에어플로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서버를 한 대 빌린 다음에 그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명령어들을 쭉 쳐야 되는데 그게 처음 할 때는 상당히 좀 귀찮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어플로우를 설치해야 되는 서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이 서버들의 접속을 SSH로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똑같은 명령어들을 쭉 쳐줘야겠죠. 자,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NADN을 활용해서 그 과정을 살짝 자동화시킬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예전에 도커 AI 에이전트 만든 영상에서 SSH 노드를 활용한 게 있어요. 이 노드를 몇 개만 조합해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클릭 한 번으로 이 서버에 에어플로우를 배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 클라우드 런에 배포된 NADN UI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Add First 스텝으로 그냥 트리거 매뉴얼리 요거 하나 붙인 다음에 그 뒤에 SSH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SSH 노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Execute a Command 이 노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레덴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팅을 하고요. 자, 이렇게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가 될 서버를 하나 빌리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엔진 들어가가지고 이 내용은 몇 번 반복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기존에 하던 설정 그대로 했고요. 여기 VM 액세스에 SSH 키를 생성할 때 바로 추가해 줄게요. config 파일에서 제가 주로 쓰는 거 유저 1에 대해서 이 SSH 키를 복사해서 여기에 등록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고급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제가 도커 AI 에이전트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실행될 쉘 명령어를 여기다가 쭉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커로 에어플로우를 띄울 건데 맨 처음 인스턴스를 빌리면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커 설치하는 이 명령어를 쭉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넘기도록 할 거고요. 그 명령어는 여기 아파치 에어플로우 설치하기 영상에서 있는 링크의 내용으로 복사해서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동안 일단 NADN UI로 가서 여기 크레덴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New Credential 눌러보도록 할게요. SSH 노드는 뭐냐면 특정 서버에 SSH로 접근해서 리눅스 명령어를 날릴 수 있도록 해주는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접속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비대칭 키 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 선택을 하고요. 포트는 22번, 유저네임은 유저1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 내용도 확인해서 넣어야 되는데 자, 참고로 유저 이름 같은 경우는 비대칭 키 생성하면 공개 키랑 비밀 키가 나오는데 공개 키의 맨 오른쪽 편에 즉 끝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서 유저 이름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비밀 키 내용 바로 확인해 가지고 붙여 놓도록 할게요. 좀 더 긴 내용 그대로 다 복사해서 여기 프라이빗 키에 붙여 넣고요. 자, 이렇게까지 끝났는데 호스트를 알아야겠죠. 자, 호스트는 여기 VM 인스턴스 이제 다 만들어졌을 테니까 여기 외부 IP를 복사해서 여기 넣고 세이브 눌러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커넥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커넥션이 잘 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SH 패스워드가 등록이 되었고요. 이 노드에 간단하게 커맨드 하나 날려보도록 할게요. who am I 유저 이름 출력하는 명령어죠. execute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유저 1이라고 잘 나오죠. 그러면 이 노드로 제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도커 컴포즈로 설치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보게 되면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yaml 파일 다운로드 하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폴더나 env 파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도커 명령어로 띄워주게 되는데, 도커 명령어도 두 단계죠. 에어플로우 init 명령어랑 도커 컴포즈 up -d 명령어, 이렇게 해서 크게는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좀 작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냐면 리눅스 명령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NADEM 워크플로우의 SSH 노드에 이 명령어들을 차례차례 전달해 주기만 하면 그것들이 그 서버에 적용이 쭉 되어 가지고 에어플로우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트리거가 이 클릭 한 번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5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이 SSH 노드를 각각 배치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쭉 이어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클릭 한 번에 에어플로우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작업 디렉토리를 선정을 해줘야 돼요. 자, 작업 디렉토리 만드는 거는 일단 mkdir 한 다음에 홈 기준으로 저의 디렉토리에 하면 되겠죠. 유저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whoami 명령어를 다이나믹하게 넣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유저가 한 명뿐이니까 그냥 하드코딩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유저1 디렉토리 아래에 에어플로우 3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래에서 에어플로우 인프라 띄우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작 노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이 노드를 몇 개 더 복사할게요. 몇 개 더 복사해서 자, 이렇게 5개를 놔두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mkdir 했으니까 이제 이 명령어가 내려질 디렉토리가 앞에 노드에서 새롭게 생성할 이 디렉토리가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명령어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자, 그리고 노드로 이렇게 이어주고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이렇게 mkdir하고 echo 명령어로 env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 이거를 복사해서 3단계 열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명령어가 2개니까 요거를 end 기호 2개로 이어주게 되면은 이 명령어가 실행되고 그 다음 이 명령어도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명령어 2개를 이어주는 문법이죠. 자,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는 앞에서 만들었던 그 디렉토리로 설정을 하고요. 자,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3단계까지 끝이 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도커 컴포즈 업 에어플로우 이닛이랑 도커 컴포즈 업 -d 옵션으로 올리는 건데 다음 노드에 에어플로우 init 명령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노드 커맨드를 이걸로 넣어주고요. 이어준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도커 컴포즈 업 명령어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노드를 쓰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도커 컴포즈 업 명령어는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워킹 디렉토리를 앞에서 생성한 이 에어플로우 3 디렉토리로 넣어서 실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에어플로우 3 디렉토리로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세팅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execu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yaml 파일 받아왔고 필요한 파일들 생성을 했고 이제 이닛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로그가 좀 있으면 생성이 될 텐데 보면 이미지들을 풀 해온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할 겁니다. 자, 끝날 때까지 일단 좀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노드들이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각 명령어들을 보게 되면 친절한 포맷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뭔가가 많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도커 컴포즈 업 -d 명령어 했을 때도 로그가 좀 복잡하게 많지만 실행은 다 잘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실행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에 8080 포트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080. 자, 그러면 자, 실행이 잘 된 것 같고요. 에어플로우 해서 로그인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에어플로우 UI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example 태그들도 좀 몇 개 들어와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태그 개발을 하려면 그 서버에 SSH 접속을 해가지고 터미널 창을 보면서 UI를 보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지만 일단 인프라 배포가 목적이라면 지금 충분히 괜찮은 결과를 냈죠. 결국에 도커로 에어플로우를 설치한다는 것이 일련의 리눅스 명령어들의 조합인데
그 조합을 NADN에 있는 SSH 노드를 통해서 쭉 조합을 시켜가지고 딸깍 한 번으로 실행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한 5분 있다가 바로 에어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어플로우를 배포해야 될 서버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다른 데로 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SSH 패스워드만 또 다른 걸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클릭을 누르게 되면 이 서버에 에어플로우가 배포가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서버로 또 에어플로우가 배포가 되어가지고 클릭 한 번으로 서버 두 개의 에어플로우 인프라가 구성이 완료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지만 SSH 노드 하나만 쭉 이어가지고 딸깍 한 번으로 에어플로우 인프라를 특정 서버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띄워보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실습을 NADN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냥 터미널에서 수동으로 이 명령어를 치냐 아니면 그냥 이 명령어가 계속 연속적으로 쳐지도록 등록을 하냐 그 차이였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좀 이런 식으로 자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